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테카 바이오, 종목코드 26330이죠. 이 회사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 리서치 보고서랑 최신 뉴스들을 쫙 훑어봤는데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 회사의 뭐랄까 핵심적인 내용하고 앞으로의 전망 같은 걸 좀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테카 바이오의 그 독특한 사업 모델하고 또 최근 재무 상황, 단기적인 리스크는 뭔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을 이끌 만한 건 뭐가 있을지 이런 정보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특히 그 2026년에 흑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흥미로운 전망도 있던데 동시에 또 당면한 과제들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이걸 같이 짚어봐야겠죠? 맞습니다. 기술적인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데 또 현실적인 위험 요소도 같이 있어서 이 줄다리기를 잘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신테카 바이오가 그 AIDC 풀스택이라는 독자적인 모델,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하고 파트너십 맺은 거, 이걸 발판 삼아서요. 네네. 과거의 재무적인 어려움이나 특히 이제 곧 닥칠 대규모 유상증자 물량 부담이 있잖아요. 이걸 이겨내고 정말 2026년에 흑자 전환,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네. 이 점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자 뭐랄까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AIDC 풀스택 모델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그게 정확히 뭔가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합성 신약 찾는 딥매처, 그리고 항암 백신 설계 돕는 네오 ARS, 또 항체 신약 후보 찾는 ABARS. 네, 세 가지 플랫폼. 네. 이것들을 외부 클라우드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구축한 슈퍼컴퓨팅 인프라, 이걸 이제 ABS 센터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직접 돌린다는 거예요. 아, 자체 서버에서 직접요. 그렇죠. 자체 슈퍼컴퓨터 센터에서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점들이죠? 첫 번째는 제약사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신약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보안이 생명이죠. 네, 이걸 외부 유출 걱정 없이 자기들 서버에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이 데이터 보안 측면이 빅파마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겠다 싶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그 슈퍼컴퓨터 센터, 그러니까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어느 정도 끝냈다는 점이에요. 이게 고정비잖아요. 네, 그렇죠. 상당한 투자가 들어갔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면 추가 비용은 좀 적게 들면서 이익은 훨씬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운영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2026년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크지만 일단 구축되고 나면 운영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ABS 센터 구축 경험이 나중에는 다른 사업 기회로도 연결될 수 있어 보이더라고요. 뭐 데이터 센터 컨설팅이라든지.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또 다른 수익 모델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전반적으로 수익 모델도 좀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해요. 예를 들면 고객 맞춤형 서비스, FLES라고 하죠. 네, FADS.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플랫폼 접근 권한을 주는 방식, 파스나 사스 형태로 STB 런치패드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거, 또 직접 발굴한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하는 모델까지 이렇게 좀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기술적인 강점이나 미래 청사진은 좋아 보이는데 현실적인 재무 상황은 좀 상당히 어려운 편이었어.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19년에 상장한 이후로 사실 매출이 좀 부진했어요. 작년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한 1.2억 원 정도였고 적자는 계속되고 있었죠. 작년에 한 123억 원 정도 손실을 봤으니까요. 네, 만성적인 적자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상황이 좀 심각한 유동성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네, 그 유상증자.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은 그 조달하는 자금의 최우선 목적이 뭐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가 아니라 채무 상환이라는 거예요. 한 192억 원 정도를 빚 갚는 데 쓰겠다고 했거든요. 빚 갚는 게 우선이다. 이건 좀 위기 신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분명 회사가 처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죠.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도 만약 이 증자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면
일단 부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재무 구조가 개선되겠죠. 네, 그러면서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해져서 오히려 이게 2026년 흑자 전환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가장 큰 허들, 이건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성장일이죠? 맞습니다. 이때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가 대거 시장에 풀린다는 거죠. 이건 뭐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상당한 하방 압력, 그러니까 오버행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 네, 그 물량 부담은 확실히 단기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임박한 날짜가 정말 중요하고 또 뭐 장기적으로 보면 아직 남아있는 전환사채, 시비 물량도 있잖아요. 이것도 잠재적으로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라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시비 물량도 잠재적인 오버행 요인이죠. 자, 그럼 이런 재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2026년에는 한 1,000억 원대 매출을 달성하고 흑자로 돌아설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시장의 기대치는 그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동력으로 아까 말씀하신 AI 신약 플랫폼 성과 외에 또 다른 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AI 플랫폼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SI, 시스템 통합 사업입니다. 아, SI 사업이요? 그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자체적으로 ABS 센터, 그 슈퍼컴퓨터 센터를 구축했던 경험을 살려서 다른 기업들에게 데이터 센터 구축 컨설팅을 해주거나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안정적인 키치카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AI 신약 개발과 SI 사업, 이 두 개가 같이 끌고 가는 이른바 쌍끌이 성장을 기대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쌍끌이 성장 전략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주목받았던 뉴스 중 하나가 바로 구글 클라우드, GKE와의 파트너십이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 협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 협력을 넘어서 일종의 기술 검증 성격도 있고요. 또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술 검증이자 글로벌 확장 신호탄이다. 네. 구체적으로는 신테카 바이오가 가진 자체 ABS 센터의 강점, 그러니까 보안성이죠. 여기에다가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확장성이나 비용 효율성을 결합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전략?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요구하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데이터는 절대 안전하게 지켜갈라. 그러면서도 필요할 때는 엄청난 규모의 연산을 빠르게 처리해달라. 아, 보안과 확장성 둘 다 잡아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략이 그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글로벌 영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술력을 검증받고 글로벌 시장 공략의 발판까지 마련했다. 의미가 크네요. 네, 그리고 산업 전반의 흐름도 좀 신테카 바이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요즘 뭐 AI 없이는 신약 개발이 어렵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관련 투자도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2조 원 정도 투자가 될 걸로 추산되고 IEEE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2026년 AI의 주요 활용 분야 중 하나로 신약 발견을 꼽을 정도니까요. 뭐랄까 강력한 순풍이 불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볼까요? 신테카 바이오, 이 회사는 자체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AI 신약 개발 모델을 가지고 있고 또 구글과의 파트너십이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장착했어요. 네. 이걸로 2026년 흑자 전환이라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청사진 자체는 상당히 유망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재무적인 부진이 계속 발목을 잡아왔고 당장 다음 달 특히 그 11월 21일에 현실화될 대규모 신주 상장이라는 이건 정말 만만치 않은 단기 리스크거든요. 이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중대한 기로, 변곡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이 회사를 보실 때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회사가 가진 독창적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과연 눈앞에 닥친 재무적인 허들, 특히 그 결정적인 날짜가 될 수도 있는 11월 신주 상장이라는 파고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 싸움을 지켜봐야 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제공된 자료들을 보면 유망한 파트너십 이야기도 나오고 2026년에 대한 장밋빛 예측치도 제시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AI 신약 개발 분야의 경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네, 그렇죠. 경쟁이 아주 심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신테카 바이오가 단순히 전망이 좋다 혹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발표를 넘어서요. 실제로 경쟁사들을 제치고 의미 있는 계약을 따냈다거나 기술 이전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 이건 과연 무엇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과, 가시적인 결과물을 뭘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전망이나 발표가 아니라 이 회사가 정말로 실행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실질적인 진전의 단서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회사의 진짜 실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